지금 부동산이 멈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락 거래까지 또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25년은 또 상반기는 괜찮을 겁니다. 상반기는 괜찮을 거예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정책 자금 또 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 이 특례의 한도가 커집니다. 원래는 신생아 특례의 소득 한도가 부부 합산 1억 3천이었는데 이게 거의 2배인 2억 5천까지 늘어나요. 부부 합산 2억 5천이면 웬만한 집은 다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마 25년에 1월 달부터는 조금 거래도 늘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이제 24년처럼 그렇게 뜨거운 시장으로 가기는 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4년 하반기 우리가 한 9월 달부터 시장이 꺾였잖아요.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한 10월, 11월, 12월 요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1, 2, 3, 4월, 5월 달까지는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7월 달부터 또 스트레스 DSR 3차가 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7월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3차와 더불어서 경제 충격이 오는 것도 저는 하반기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뭉쳐서 상당히 저는 하반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경제 충격 아마 환율이 훨씬 더 많이 아마 올라가 있을 거고 지금보다 그 다음에 미국 경제에서도 뭔가 파열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이 기껏금리를 지금 2024년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금리를 2번 또 연속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미국이 기껏금리를 한 거는 지난 25년 동안에 딱 3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2007년 9월에 한 번, 그리고 2024년 9월에 한 번. 자, 근데 미국이 이제 비컷금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비컷으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때는 닷컴 버블이 꺼졌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로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리고 24년 9월에 비컷 금리를 하고 나서 25년 이제 시작됐는데 미국의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통 비컷 금리를 인하를 하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부터 이제 이게 후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올해 한 여름, 가을서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22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 2008년에도 상반기는 괜찮았거든요. 미국이 비컷금리 하고 금리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2008년 상반기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2025년 하반기가 부동산 시장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결국 그래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나 지금껏 그래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요게 지금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정확한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 차트예요. 보시면 이제 거의 종고선까지 다 왔죠?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올랐겠어요? 만약에 이때 아파트 싹 팔아서 이때 만약에 달러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더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고점까지 다시 본전치기까지 왔는데 근데 달러를 내가 살 때는 비용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공인중개수수료 내죠? 보유세 내죠? 취득세 내죠? 네,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강남구는 이런데요. 노원구나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반등이에요. 이게 최저점 22년 12월 달에 샀어도요. 반등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매도기에 팔아서 그때 달러를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반등이에요? 반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 이것도 정부가 특례라는 정책까지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가 좀 욱하는 게 있는데 아니, 아주 일부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인 마냥 부동산은 사면 올라간다.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여러분들 이때 샀다가 지난 20년 동안의 경매 이 보이십니까? 지금 12월 달에 지금 18,000건 넘었잖아요. 지금 이때 사셨던 분들이 다 지금 경매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제발 부동산은 들고 있으면 오르다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저는 부동산을 고점 시기에 잘못 사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인생 망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2012년 당시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니, 이때부터 더 심각해요. 이때 고점이요. 이 보시면 18,000건이 안 돼요. 13년 지금 10월 달에. 근데 지금 18,000건이 넘었잖아요, 지금. 뭔가 사태도 안 터졌는데. 이제 앞으로 경매 건수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언제부터? 올해 하반기에 강한 충격이 오면은 그러면 그게 2026년 한 여름, 가을 정도 돼야 경매 건수 쏟아질 거예요. 좀 충동소비 약간 이게 좀 심했어요. 거의 맨날 진짜 시키죠. 맨날 시켰네. 그럼 한 번 시키면 2만 원 기본 납니다. 지출 93%잖아. 카드값이 일단 10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변하는 가격. 아, 기가 막힙니다. 저축 퍼센트
천재지. 절반을 모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축을 하려면 막 가계부를 막 다 쓰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계부 따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동화하면 된다고 하셔서 돈은 그 모으는 결과만 보면 돼요. 저축하는 시스템을 확 짜버리잖아요. 그럼 돈이 안 모일 수가 없거든요. 와, 대박이다. 내가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반드시 뭘 하고 말겠다.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5천만 원 할 수 있는 거,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동생이랑 더 좋은 월세집에 가는 수준이 아니고 동생이랑 집을 사서 살 수도 있어. 25년 하반기에 하락이 예정되어 있고, 근데 그 하락의 어떤 계기 혹은 가장 약한 고리가 뭘지가 궁금해요. 한국 경제 자체가 개인, 기업 다 안 좋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안 좋고 중소기업들도 힘든 데가 너무 많고 대기업도 힘든 데가 너무 많고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최근에 신동아 건설도 망했잖아요. 거기가 63빌딩 지은 곳이에요. 56위 정도가 했을걸요?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의 위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일부의 무슨 강남 신곡 이런 거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여러분들 했다가 진짜 인생 큰일 나요. 이 경매 건수 안 보이세요? 여력이 아예 없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것도 저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끝없이 계속 금리 인하돼서 올라, 공급 부족해서 올라, 단 한 번도 내린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항상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항상 올라간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전문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전문가야?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목구식인지 저는 정말 제가 좀 T 성향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전공 자체도 제가 수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좀 지역별로 어떤지도 좀 여쭤도 될까요? 아까 강남, 서초, 송파는 맞아요. 거기는 건재해. 근데 그 건재가 기껏해야 전고점 정도예요. 나머지 지역은 싹 다 이 차트랑 거의 똑같아요. 과점도 거의 전고점이죠. 그래서 비싼 지역들, 거기는 거의 전고점, 그리고 새 아파트 많은 곳들, 이런 데는 맞아요. 근데 일산 한번 볼까요? 일산 서구 볼까요? 자, 어때요? 아니, 이게 특례 정책, 신세가 특례까지 해서 지금 이 정도라고요, 여러분들. 그나마 제일 좋다라고 하는 지금 수도권의 지금 일산이 이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이 이 가스라이팅이 진짜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강남, 서초, 송파 이번에 하락폭 꽤 클 겁니다. 왜 강남, 서초, 송파가 반등이 잘 나왔냐? 딱 하나예요.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다 영끌하던 시기에 하필이면 정부가 또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15 이상짜리는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현금으로만 샀어. 현금으로만 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하지.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 와도 반등이 빠르지. 그런데 22년부터 다시 대출해줬죠. 이번에 하락 오면은요, 강남, 수저, 송파 하락 못 피합니다. 강남, 수저, 송파는 영원히 올라간다고? 그러시면 사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말리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다른 시장이 있어요. 슈퍼리치 시장은 완전 달라요.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도 제가 건설사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서울에 특히 강남, 수서, 송파에 엄청난 자산가들이 살 수 있는 대형 평형의 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사업한다 그러면 저라면 신축을 무조건 대형으로 해서 나는 하이엔드 부자들한테 팔려고 하겠다.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좋은 거예요. 그 시장이 많은 데가 강남, 수서, 송파입니다. 그러니까 또 데이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완전 하이엔드 시장, 완전 별도의 시장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다. 지금 서울 수도권 여기서 뭐 이 정도는 좀 더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 서울 평균 기준입니다. 서울은 몇 % 떨어질 확률이 높냐면 이것도 다 데이터로 계산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다 수학적으로 다 계산한 겁니다. 현재의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최소한 25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방은 좀 덜 떨어질 거예요. 지방은 이미 거품이 빠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특히 이제 강남, 3구 이런 데 굉장히 고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사시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21년에 팔아서 달러 산 사람이 최고였다. 제 유튜브에 댓글도 있어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그때 고점이 21년 10월 달에 매도 치고 제가 달러 다 바꿔놔서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불안불안한 23년, 24년 정부가 띄워주니까 아이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때 특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는 이거는 정부가 완전히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거 너무 잘못된 척. 이거는 3040 이 세대들을 미래를 완전히 저는 너무 안 좋게 만든 정책이었다고 봐요. 지금이야 뭐 당장 대출이자 좀 싸게 하니까 좋아 보이겠지. 아,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는 것은 이거 20년, 30년, 40년 갚아야 되잖아요. 여기 집값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왜냐면은 23년, 24년에 특례 대출 받아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도권 부동산이 25에서 40% 떨어지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반배 매매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린다고 하면은 경매 공부하세요. 경매 공부하시고 그다음 빅데이터 공부하십시오. 부동산 빅데이터. 김경보다 나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있으면 그분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결합하잖아요. 25년, 26년, 27년, 28년 이 4년 동안 자산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런 공개 석사나 이런 데서는 빠이빠이 하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하반기에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어찌됐건 저는 상당한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부터 저 진짜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 잘하고 부자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또 살짝 제가 청기누설 제가 잠깐 좀 하나 해드리면은 모든 게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지방이 제일 안 좋죠? 지방이 언제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 다시 좋아집니다. 자, 예를 들면 금융위기 터지고 났어요. 그리고 금리도 많이 내리고 했는데 이때 많이 올랐던 시장이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입니다. 이때 지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009년 1월 달부터 2013년 12월 달까지 증감률 순입니다. 여기 KB부동산 데이터고요. 1등이 누구죠? 부산, 충북, 경남.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일 적게 오른 지방이 전남인데 28% 올랐고요.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은 어때요? 다 떨어졌죠. KB부동산 통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른 데 거의 50%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KB가 아니라 한국부동산 지수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도 어때요? 경남이 44%, 부산 43%가 뭐예요? 30에 40% 올랐죠. 근데 수도권은 다 떨어졌죠. 자,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데 원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를 짓나 수도권의 아파트냐 원가가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습니까? 땅값 말고는 차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건축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건축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가가 정해져 있는 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은 너무나도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무서워서 아파트를 공급을 못했어. 진짜 공급 부족은 어딘지 아세요?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공급도 너무 앞으로 몇 년 동안 작고 가격은 너무 싸져 있고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떨어질 거고 아 진짜 저는 지방에서 노다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지방 끝나서 서울이 최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실행할 겁니다. 올해부터.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무조건 진짜 내 집 마련 하시고요. 물론 모든 지방은 아닙니다. 내 집 마련 꼭 하시고 기왕이면 경매로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얘기 해주셨어요. 대구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근데 부산은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산이랑 대구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하나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가 다른데 자, 대구를 보시면은 공급이 굉장히 작죠? 확 줄어들죠? 23년, 24년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었다가 25년부터 매우 많이 줄어듭니다. 확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정으로 보면 안 돼요. 왜 부동산 전문가들이 맨날 공급 부족 얘기하는지 아세요? 확정 물량만 봐서 그래요. 확정으로만 보면은 계속 작아 보이거든. 전문가들 그랬잖아요. 22년에도 공급 부족, 23년에 공급 부족 계속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수도권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공급 부족이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공급 부족이라고 봤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확정으로만 보니까 지금도 수도권의 확정으로만 보니까 공급이 어때요? 되게 줄어 보이죠?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리치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동산 앱에서도 다 확정 물량만 보여줘요. 여기에 이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맨날 공급 부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썩은 데이터를 가지고 맨날 시장을 잔몰전망하는 거지. 확정이 아니라 미확정 물량까지 더한 거 볼게요. 이게 작아요? 네, 작아요. 언제? 26년만 작습니다. 수도권. 27년부터 다시 늘어나요, 공급. 그리고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급 물량은 확정이 아니라 미확정된 걸 봐야 되는데 자, 대구랑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로 먼저 갈게요. 자, 우리가 확정이 아니라 전체를 봤어요. 미확정까지 합한 거. 그래도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 무슨 얘기예요? 대구는 공급이 너무 작아, 몇 년 동안. 그냥 이거는 그냥 투자해 놓으면 그냥 발 뻗고 쭉 짜는 거지. 마음 편하게. 자, 그런데 왜 제가 부산은 다르게 얘기를 하느냐. 자, 부산 볼게요. 자, 부산은 확정으로만 보니까 어때요? 공급 부족처럼 보이죠? 25, 26, 27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공급 부족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보잖아요. 어때요? 이래도 공급 부족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자, 부산에도 25년 말부터 26년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27년에 다시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싫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는 저는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좀 미확정인 데들이 다 확정이 되나요? 그래서 단기 색깔이 다 있죠. 여기는 뭐예요? 착공 및 분양입니다. 이거는 착공 및 분양은 뭐 당연히 100% 진행되는 거고, 요 옆에 거는 뭐예요? 이주 및 철거입니다. 이주 및 철거도 뭐예요? 짐싸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철거한 거 아니에요? 얘도 진행돼요, 안 돼요? 진행되는 거지. 물론 요 다음 단계인 관리 처분, 얘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앞으로 몇 년치를 보는 거요? 25, 26, 27, 28. 4년치를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미확정 물량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급을 봐야 분석이 정확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리치고 대표이신 만큼 부동산 상승만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이득일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게 이득이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이유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투자 잘하고 뭐 하지만 여러분들 발목 잡는 거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다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힘든 시기, 제가 2008년 힘든 시기 겪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세요? 그런 고통과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21년 10월 달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데이터랑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하락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게 뭐 팩트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고, 하지만 올해 말부터 김기현 많이 바뀌니까 너무나도 많이 바뀔 김기현 진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좀만 지나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오히려 저도 희망을 얘기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근데 그게 또 우리가 항상 어떤 경제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기업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힘든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제 정말 그래도 좀 우리가 힘을 내서 좋은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이겨내시고, 또 한국 사람들의 또 장점이, 저는 또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또 잘 뭉치잖아요. 그런 저력에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힘든 시기가 올 거지만 우리가 정말 똘똘 잘 뭉치고 잘 준비하고 대응해서 앞으로 또 다가오는 좋은 기회 잘 잡았으면 좋겠고, 또 인구는 감소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경쟁력을 갖춰서 훨씬 더 멋진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